시장 2부 시작하겠습니다. 유럽에서 경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오늘 밤 버냉키 입에서 또한 부양 얘기 시사 발언을 기대한다. 시장은 오늘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죠? 50포인트 가까이 오르면서 장중에 1850을 뛰어넘기도 했었는데 종가상 개인의 차익 실현 물량으로 1850은 좀 못 미칠 것 같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이 닷새 만에 아주 강하게 매수해 준 것도 오늘 좀 의미가 있었다 싶습니다. 갭상승 이후에도 크게 안 밀리는 모습. 일단은 며칠 전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닷새 만에 돌아온 외국인이 거의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3천억 이상을 현물 순매수를 해준 것 동시에 선물 쪽도 최근 동향과 비슷하게 또 대량 순매수를 동시에 해주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쪽도 특별히 비차익, 바스켓 사주는 물량까지 유비되면서 시장이 모두 우호적이었는데요. 하지만 21선 맞다운 1850에서 개인은 많은 물량을 현금화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170원대에서 끝이 날까요? 정확한 종목별 종가도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급등했다고 하거든요. 시황센터입니다. 미국과 유럽 중앙은행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투자 심리를 강하게 자극했는데요.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좀 줄이긴 했지만 오늘 IT 업종과 은행 업종이 강한 상승장을 주도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모처럼 2%대로 급등을 했죠. 오늘 지수는 40포인트가 넘는 급등세로 출발해서 5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시장에 돌아오면서 단숨에 1840선을 회복했는데요. 오후 들어서 좀 기관이 주춤했는데 상승세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코스피 마감 지수는요. 어제보다 2.42% 상승한 1845선에서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했는데요. 프로그램 매매도 3천억 원 가까운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오늘 기관을 통해서는 3,100억 원이 넘는 매수 물량이 유입이 됐네요.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이틀째 강세를 보였죠. 오늘 코스닥 지수 먼저 일중 흐름 살펴보시면 지수는 갭상승 출발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연이은 매수세에 장 초반부터 강세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역시 주춤하면서 아쉽게 470선 회복에는 성공하지 못했는데요. 오늘 코스닥 마감 지수입니다. 어제보다 9% 정도 0.2% 9포인트 정도 하락한 466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시면 오늘 기관과 외국인 역시 동반 매도했는데요. 기관이 매수폭을 매우 줄였죠. 하지만 외국인이 90억 원 정도 매수해주면서 오늘 종가상 상승장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유럽과 미국의 부양책 도입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면서 개장 초부터 1160원대 후반대로 급락했는데요. 하지만 갭다운에 따른 레벨 부담이 좀 작용하면서 달러 매도가 제한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환율은요. 전거래일보다 8원 60전 하락한 1171원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5% 넘게 급등 마감을 했네요. 오늘 126만 5천 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현대차가 2.78%, 그리고 기아차가 1.56% 강세장으로 역시 마감했습니다. 오늘 현대모비스는 27만 4,5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현대중공업 역시 3.75% 오르면서 26만 2,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삼성생명은 1.54% 밀려났습니다. 오늘 96,20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신한지주가 3.68%, LG화학도 2.06% 상승했고요. 오늘 한국전력은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2.13% 오르면서 33,50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오늘 서울반도체 강보합권에서 마감했고요. 안랩이 2.87% 올랐습니다. 파라다이스가 영종도 리조트 개발 사업에 일본 게임사와 공동으로 투자한다는 소식에 오늘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7.26% 오르면서 12,5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CJENM도 강보합권에서 오늘 SFA도 1.14% 상승했고요. 포스코 ICT가 2.43%, SM은 오늘 5% 급등하면서 44,4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험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이 상승했는데요. IT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주가 5거래일 만에 돌아온 외국인 덕분에 오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5.15% 오르면서 126만 5천 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오늘 SK하이닉스가 4.16%, LG디스플레이도 6.36% 오르면서 21,7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LG이노텍 역시 4.9% 오르면서 79,20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은행주들이 유로존 재정위기 우려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오늘 우리금융은 6% 가까이 오르면서 11,6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하나금융지주도 4.4% 상승했습니다. 오늘 KB금융과 외환은행, 기업은행 모두 3%대로 강세장 보였고요. 신한지주 역시 3.68% 오르면서 39,4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증권주 역시 동반 강세 보였습니다. 오늘 삼성증권이 1.78% 오르면서 48,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현대증권과 한화증권은 각각 4%대로 뛰어 올랐고요. 오늘 교보증권이 2.24%, 우리투자증권도 2.45% 오르면서 1,4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조선주도 해외 수주 소식에 역시 강세 보였습니다. 조선주도 살펴보시면 오늘 현대중공업이 3.75% 오르면서 26만 2,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삼성중공업과 STX 조선해양도 3%대로 올랐고요. 오늘 대우조선해양이 2.69%, 그리고 한진중공업도 4.24% 오르면서 14,7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정유화학주도 모처럼 반등한 국제 유가 소식에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SK이노베이션은 3.1% 오르면서 13만 3천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GS와 S오일도 2%대로 올랐습니다. 금호석유가 조금 상승폭을 줄이긴 했지만 오늘 2.36% 오르면서 10만 8,5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호남석유도 22만 4,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관련주들 역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들 제약은 13.8% 오르면서 2,3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우리들 생명과학도 10%대로 급등했습니다. 오늘 바른손이 9.15%, 그리고 조광페인트도 8.29% 오르면서 9,67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SK컴즈가 구글과 콘텐츠 제공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오늘 급등 양상을 보였습니다. SK컴즈 13% 넘게 급등하면서 오늘 7,84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장 상한가 기록한 종목입니다. 하나마이크론 살펴보시죠. 반도체 패키징 기업인 하나마이크론이 실리콘 메모리를 유연하게 패키징할 수 있는 공정기술 개발을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는 소식에 오늘 상한가로 치솟았는데요. 주당 1,170원 올랐습니다. 오늘 8,97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오늘 거래소 종가 1,847선, 5월 29일 날 1,849 정도에서 마무리됐었는데 그때와 달리 오늘 1,850을 뛰어넘은 것은요, 소위 쌍바닥이 만들어진 다음에 1,850을 봤다라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21선에 딱 걸리면서 끝났는데 놀라운 것은 삼성전자가 오늘 5% 넘게 오르면서 삼성전자가 먼저 21선 위에 자리를 잡았다라는 것이 되겠죠. 외국인은 3,782억 샀습니다. 자, 곧바로 시장 공감대 OX에 들어갈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동양증권 도남지점의 김주선 대리, 그리고 라이징스탁의 홍혜진 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을 둘러싼 이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이슈에 얼마나 전문가들이 공감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시장 이슈부터 화면을 통해서 알아보죠. 네, 오늘 한창 얘기가 나왔던 유럽 부양책에 관한 얘기입니다. 유럽 중앙은행 즉 ECB가 6월 중에 양적 완화를 단행할 것인지, 두 번째, 외국인들이 닷새 만에 돌아왔는데요. 대규모 사자, 본격적인 매수를 해주는 것일까요? 세 번째, 현 주식시장 안도랠리가 시작된 것인지, 마지막으로 기관의 지속적인 매수 흐름을 따라가도 좋을지 여부 알아보겠습니다. 자, 유럽이 경기 부양을 준비하고 있다. 시장은 오늘 많이 흥분을 했었는데요. 과연 실질적인 부양책이 6월 중에 이달 안에 나올 수가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한번 알아보죠. 자, 제가 읽으면 OX판으로 의견 보여주십시오. ECB 6월 중 양적 완화 단행할까? 자, 6월 중 양적 완화는 좀 어렵다. 역시 6월 중 양적 완화는 좀 어렵다. 김주선 대리님, 표정이 왜 그렇게 어두우세요? 아닙니다. 예.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오늘 상승에 대해서 아마 좀 많은 또 갑자기 하루 만에 되게 시각이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특히 수급상으로 아까 이제 짚어주셨지만은 외국인들하고 기관이 또 쌍끌이 매수가 오랜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랜만에 주식을 뭐 2천억 이상 산 경우가 최근에 없었는데 뭐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따라잡아야 되나 혹은 뭐 팔려고 아마 화요일만 하더라도 다시 이 정도 오면은 팔아야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정말 많으셨었거든요. 근데 딱 오니까 더 갈 것 같아서.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오늘 일부 비중 축소를 이미 들어갔고요. 뭐 이미 그럼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 좀 예상을 되실 것 같은데 네. 제 생각에는
그 어제 이제 있었던 기자회견 내용들을 헤드라인 말고 좀 내용들을 한번 짚어봤는데 일단 그 드라기 총재 기자회견 내용을 봤을 때는 빠른 시간 내에 양적 완화를 바로 단행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X를 말씀을 드렸고 일단 오늘 오른 것은 그 양적 완화의 기대감 플러스 또 가격 메리트도 있었고 또 유럽 말고 또 미국이나 다른 쪽에서도 정책 공조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동시에 작용했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어제 그렇게 압박을 한 것은 말 그대로 압박입니다. 그 유럽의 각국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좀 이제 각국 정부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따라줄 것에 대한 압박을 좀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언제죠? 지금 17일이 그리스 총선이고 네. 28일이 EU 정상회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근처에도 계속 이제 뭐 계속 모이고 이런 부분들이 일정들이 있을 텐데 뭐 총선에는 지금 신민당하고 시리제당 그러니까 그리스 총선에도 지금 박빙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압박에 초점을 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정책적으로 이제 나올 수 있다고는 보지 않고 두 번째는 통화 정책에 어차피 기대는 대응보다는 이제 정책이 공조돼야지 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통화 정책만 실행이 됐을 경우에는 나중에 쓸 수 있는 카드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꼭 인지를 하셔야 되실 것 같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면은 2009년에 이거하고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2009년에 QE1을 첫 번째 했을 때 네. QE1을 하고 나서 주가가 그 통화 정책 하나 가지고 올랐다고 보긴 힘들거든요. 하면서 실물 지표가 계속 좋게 따라오면서 주가도 같이 올라왔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Q1하고 2 나눠서 봤을 때 1이 훨씬 더 정책 공조가 잘 같이 이루어졌던 사례인데 그때가 더 컸거든요. 주가 상승률은. 네. 그렇기 때문에 각국 PMI 지수도 동반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를 같이 본다면은 그 실물 지표가 올라올 수 있는 방안, 더 기본적인 방안들이 같이 행해져야지 이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6월 안에 이 모든 이벤트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기 전에 이 정책이, 통화 정책이 미리 실행되기는 일단은 힘들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예상입니다. 예. 그러면은 유로존의 각국 이제 정부 나라에 압박만 해놓고 조금 지켜보다가 금리 인하는 사실 7월 정도에 나올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 유럽 쪽에서 내년 다음 달 통화정책위원회에서 만약에 이번 달에 여러 가지 뭐 지표나 혹은 다른 정부들이 어떻게 액션하는지에 따라서 7월 달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지. 단순히 뭐 통화 정책이 6월에 안 나왔으니까 7월에 나오겠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6월 달에 많은 이벤트가 있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잘 추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데 네.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결국 7월 달에 뭐 유럽 쪽에서 양적 완화 할지 여부도 6월에 나오는 지표들과 이벤트 결과를 보고 또 얘기를 나눠볼 수가 있겠네요. 역시나 우리 홍희진 팀장님도 뭐 유럽 쪽에서 경기 부양책 나오는 거 6월 중에는 어렵다는 입장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지금 가장 급한 불이겠죠. 뭐 스페인 국채 금리를 낮추는 흐름, 그래요. 그다음에 예. 그리스 총선이 양호하게 넘어가는 흐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예상한 대로, 그러니까 지금 합리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좀 나와 준다라면은 뭐 굳이 22에서 여기서 양적 완화를 시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이벤트들이 좀 이루어지고 나서,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라든지 전반적인 경기 분위기를 좀 확인한 뒤에 어떠한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하시는 것보다는 그동안에 많이 빠졌고 가격 메리트, 그다음에 지금 그동안 이제 어떤 지금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지금 뭐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22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독일의 입장 변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요, 아무래도 그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 보시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지금 22의 양적 완화는 아무래도 6월 중에 뭐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역으로 얘기하면은 시장에 곧 나올 것처럼 드라기 총재의 말을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오늘 시장이 좀 오버해서 올랐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오버는 아니고요. 그동안에 좀 많이 빠졌고 항상 그렇습니다. 위기가 있다라면 그 위기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좀 해결책을 모색하는 구간에서는 주가라는 것이 좀 반등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현재 구간이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스페인의 국채 금리가 지금 어느 정도 6.5% 수준에서 지금 다시 한번 좀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자체도 실질적으로 지표 자체가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금 지원이 실질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악화되는 흐름이 없다라면은 아무래도 지금 추가적으로 뭐 20에서 양적 완화 정책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외국인들의 수급 전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외인 대규모 사자, 매수 타이밍인가? 두 분의 의견은요? 자, 아직 매수 타이밍 아니다, 매수 타이밍 아니다 하셨었는데, 자, 외국인들이 이렇게 3,700억
3,800억 가까이 사는 것은 글쎄요. 엄청 지금 오랜만이죠. 4월 이후, 네. 뭐 3월 이후 규모 자체를 보면 진짜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수급만 본다면 주가는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 좋죠. 제가 그동안에 강조드렸던 부분이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선물 순매수와 비차익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 그렇죠. 환율이 안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 봤을 때 주가 자체가 수급의 경향이 좀 호전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위기가 끝났으니까 사야 되냐?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리스크 자체가 좀 남아 있죠. 아무래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리스 총선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급등 흐름이 나온 건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수급 자체, 그러니까 그동안에 원했던 수급이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주식을 들고 계신 분들께서는 현재 구간에서는 지금 뭐 보유 관점은 충분히 좀 가능하시겠지만은 신규적인 관점, 그러니까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제가 보는 관점은 아무래도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전략이 좀 맞지 않을까. 근데 이제 물론 단기적으로 나는 시장이 안정이 됐기 때문에 단기 매매에 자신 있다라 하시는 분은 그런 분들은 좀 들어가도 되겠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추세적인 매매를 하실 분들은 조금 더 확인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여전히 리스크 요인은 좀 남아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시장 자체가 제가 좀 전에 뭐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하지만은 저희가 하루 쉬고 오면은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죠.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장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지표가 악화됨에 따라서 월요일날 갭 하락이 좀 나와 주었죠. 오늘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현침을 쉬고 나오니까 갭 상승이 나오면서 어떠한 타이밍을 주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쉴까봐 무섭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내일 또 하루 장을 또 지금 진행을 하고 나면 이제 또 주말이 좀 그렇죠. 남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떠한 이슈가 나오고 이제 어떠한 대응을 해야 될지 지금 상당히 좀 애매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외국인이 여기서 귀환이 들어왔다고 해서 일단은 좀 같이 접근하시는 것보다는요, 조금 더 이러한 추세가 좀 유지가 될 경우, 그러니까 지금 유럽 리스크가 어느 정도 좀 수면 아래로 좀 들어가거나 아니면 외국인 이탈 자체가 이제 서서히 좀 줄어드는 시점에서 그때는 추세적인 매매가 가능하지, 하루 들어왔다 그래갖고 여기서 사시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긴 하지만은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고 타이밍을 좀 늦추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맞지 않나.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내일까지는 충분히 보유는 좀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응이 참 어렵기 때문에 또 외국인들이 하루 사재 너무 흥분하지 말자라고 하셨었는데, 자, 김주선 대리님. 예. 일단 오늘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샀는데 그중에 제가 지금 통계를 보니까 한 3분의 1가량의 돈을 삼성전자 사는 데 쓴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사실 말씀드리고 있을 때 계산 뭘 치고 있었어요. 근데 네. 그걸 보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딱 또 그걸 물어봐 주시니까 굉장히 놀랐는데 역시 명 진행자이신 것 같은데 저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은 외국인들이 추세적으로 산다고 생각하면은 비차익이나 이제 전 업종을 고르게 샀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삼성전자를 10만 주 넘게 샀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3분의 1을 삼성전자를 샀고 또 나머지 자동차도 많이 샀어요. 그리고 뭐 IT 일부 다른 종목들을 샀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학이나 호남석유, 뭐 LG화학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예, 그래서 봤을 때 우리가 그동안 이익이 견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덜 빠졌지만 그래도 계속 향후에 이익 증가율이 플러스 될 것 같은 업종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IT하고 자동차의 일부에 국한된다. 화학이나 태양광 이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여전히 있다. 외국인은 지금 선별적으로 일단은 가격 메리트를 보고 거두어 들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의 매수세에 대해서 일단은 뭐 이게 추세적인 코스피의 상승 추세를 만들기 위한 매수의 시작이라고 보기는 너무 힘들 것 같고요. 일단 계속 이벤트를 따라서 매매를 하되 너무 싸 보이는 주식들 그런 부분을 일단은 조금 걷어들였다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큰 의미 부여를 하기에는 조금 더 확인할 부분이 많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역시 외국인들이 좀 의미 있게 산 것처럼 오늘 많이 샀네 싶지만은 조금은 너무 좋아하는 것보다는 경계하는 해석이 조금 더 이어졌습니다. 자, 세 번째로 시장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현 주식시장 안도랠리가 시작되었나? 자, 두 분 의견. 그건 아니다. 그렇다. 김지선 대리님은 또 그렇다라고 하셨는데, 자, 많은 분들이 오늘 안도랠리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조금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를 했지만 안도랠리의 시작인지 중간인지 끝인지 사실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드리는데도 좀 이제 사실은 안도랠리라는 표현 자체가 그만큼 그냥 단기 반등이나 혹은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오를 좀 드렸는데요. 경기 부양책이 구체화될 때까지는 안도랠리라는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겠지만은 아까 하루하루 다르다라고 충분히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하루하루 다르거든요, 지금. 네. 지금
ECB 아까도 계속 ECB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제가 이제 라이포트를 아침에 많이 이제 다 읽고 오는데 손 안 대고 코 풀었다 이런 표현을 어떤 증권사에서 이제 그러네요. 예, 했는데 정말 적절한 표현인 것 같고 이건 사실 외신 쪽에서도 비슷한 표현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그런 부분을 좀 그 염두를 하셔야 되실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바닥이 이제 바닥이니까 따라가야지라고 생각하기에는 일단 남은 일정들이 너무 많고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여러 가지 스페인 국채나 이런 부분 계속 입찰 남아 있고 이런 부분이 한 번에 잘 나오기는 힘들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일단 아까도 뭐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정책 기대감 때문이다. 이거는 오늘의 상승은 정책 기대감 플러스 그리고 가격 메리트 그 이상의 의미는 주기는 힘들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게요. 앞서서 저희가 일부에서도 계속해서 좀 짚어봤었는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었었지 지금 정책이 나온 거나 혹은 실행이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다시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호이진 팀장님. 예. 일단 외국인의 매수 규모 상당히 조금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많은 규모가 좀 들어왔죠. 3,500억, 3,600억 가량. 그러니까 지금 매도가 한 1조 2천억 정도 나왔고요. 매수가 1조 5천억 정도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거래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아무래도 이런 외국계 자금이 많이 유입된 건 상당히 좀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저도 X를 들긴 했지만은 흐름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X를 든 게 아니라 그러니까 리스크 요인 좀 아까도 언급드렸지만은 리스크 요인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 요인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도 랠리가 시작이 됐다라는 생각을 갖고 주식시장에 접근을 하면요. 악재 자체를 너무 긍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아까부터 계속 이제 뭔가 확인하자라고 하시는데 예. 일정적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리스 총선 결과를 보자는 말씀이세요. 그리스 총선도 물론 중요하죠. 그다음에 스페인의 위기 자체가 지금 약간은 좀 들어간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 자체가 어떤 순간에 어느 순간 갑자기 돌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지금 뭐 중국도 경기 상황이 좋지 않고 미국 같은 경우도 예상보다 지표 상황이 좀 좋지 않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지금 독일의 입장 변화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지금 시장에 좀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그 부분도 좀 안도가 돼서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근데 독일은 뭐 입장 변화가 있긴 하지만은 다시 한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준다라면 외국인들의 포지션은 갑작스럽게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흐름 자체나 지금 이벤트들이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지금 시장 흐름을 봤을 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좀 리스크를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자라는 관점에서 일단은 안도 랠리는 물론 가능성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 70%를 좀 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좀 현재 시장에 좀 대응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 이슈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기관의 지속적인 매수 흐름 따라가도 된다? 자, 기관 따라하기 안 된다, 안 된다. 두 분 같은 의견을 보여주고 계신데 호이진 팀장님, 네. 오늘은 외국인들이 한 3,700억 현물을 순매수했지만 네. 어제 현충일 관련해서 장이 안 열렸고 화요일 날 네. 예. 기관의 통큰 화요일이요. 매수가 한 요 정도 규모 나오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예. 그날은 완전히 외국인 매도를 기관이 다 받아줬죠. 그렇죠. 예, 투신과 보험이 다 받아줬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이제 외국인들보다는 이제 단기적인 시장의 방향성, 기관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끼치고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제가 지난주에 와서 말씀을 드렸을 때 기관을 좀 따라하자라고 언급을 드리면서 맞아요. 예. 근데 그 기관이 다 같은 기관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연기금을 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기금이라면은 그동안에는 지수, 그러니까 지금 저가 방어에 상당히 지금 큰 자금을 좀 쏟아붓는 역할을 했었던.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을 할 때 소방수 역할을 했던 게 이제 연기금이었는데, 네. 근데 그 연기금이 이제 사주지 않았죠. 근데 이제 이원 흐름도 좀 마찬가지겠지만은 시장을 받쳤던 건 투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신이라는 것 자체는 최근에 흐름을 보면 상당히 좀 단기적인 매매 패턴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투신이 시장을 받친 상황에서 투신으로 의해서 어느 정도 좀 상승폭이 좀 확대가 된 시점에서 아무래도 지수 자체가 여기서 뭐 1900에 가까워지면 다시 한번 투신의 자금이 시장에 쏟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1800 이하에서 샀기 때문에 100포인트 수익이라면 상당히 좀 수익이기 때문에 그런 투신 자금이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1900에선 투신권이 팔 수도 있다. 예, 팔 가능성이 예. 높죠. 왜냐면은 아무래도 그동안의 흐름 자체도 그렇고 투신의 자금 자체의 성격이요. 개인들이죠. 그러니까 개인들의 펀드 환매가 나오면은
그 자금이 매도로 쏟아지고 반대로 그러니까 자금이 유입되면은 그것이 이제 매수로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1800 이탈 시 투신의 매수가 상당히 좀 많았던 걸 감안해 본다면은 일단은 투신의 매수 규모가 일단은 매도 규모로 바뀌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기금이 사주지 않는 시장에서 기관만 보고 따라하기는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일단은 투신 같은 경우도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장 중에 지금 매수폭을 상당히 좀 축소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축소했던 게 지금 화면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한 900억 정도 지금 잘 안 보여요. 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제 900억 정도 순매수해서 요것이 이제 한 400억 정도로 축소된 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장중에서 어느 정도 좀 종목이 올라온다 싶으면 그 종목을 매도해버리는 흐름이 오늘 장중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관을 지금 현재로서는 투신, 그러니까 기관 투신을 좀 따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무래도 기관을 따라야 되는 타이밍은 조정이 나올 때 그 기관이 저가에서 지금 받쳐주는지 그때만 지금 지금 같이 따라하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상승 시에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지수를 봤을 때 말씀드린 거고 이제 업종별로 봤을 때는 이제 기관이 사주는 업종이 상승세가 좀 크게 나타나죠. 근데 이제 그 상승세가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 매도 전환된다면 그때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에 좀 나서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업종 중에서도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은 갖고 계셔야 되지만은 일단은 그 종목 자체가 매도 전환할 경우에는 그때는 맞춰서 따라하시는 흐름이 상당히 좀 맞지 않나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는 쪽으로만 자꾸 기관 따라하지 마시고 갖고 있는 종목에서 이제 기관의 본격적인 차익 실현이 나온다 싶으면은 함께 파시기도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주선 대리님, 만약에 기관을 따라하지 않으면 지금 독자적으로 행동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제 슬슬 사는 외국인을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아까 역시 X 드셨죠? 예,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가 지금 시장에 대한 것을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네. 개별 종목에 대한 거, 예를 들면 뭐 중소형주나 혹은 시가총액이 5천원 이하 종목이나 이런 종목 할 때는 그 수급을 보고 따라하는 게 어느 정도 효과적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09년 Q1 했을 때는 이게 좀 통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굉장히 꾸준히 뭐 한 달 이상 계속 사고 이랬기 때문에 네네. 외국인들 사니까 따라 사야지 이러면은 뭐 괜찮은 적이 있었고 한창 2007년에 펀드 광풍이 불 때는 기관들 따라 사면은 수익이 나고 이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쵸. 근데 예. 지금은 되게 오픈돼서 아시겠지만은 자문사들 계좌나 혹은 기관들 계좌들 일부 회사들 오픈돼서 많이들 이제 개인분들도 굉장히 스마트해지셨지 않습니까? 네. 1% 수익 나고 매도 나오고 막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누구한테 의존하기보다는 지금 어차피 휴양이거든요. 오늘 수급 들어온 이유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그것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아침에 오면 하는 일이 정말 그 시간 단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체크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문자로 좀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일정은 조금만 신경 쓰시면은 뭐 다른 분 도움을 받으셔서라도 혹은 저희 이런 방송 보시고서라도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금 더 세세하게는 뭐 요즘에 인터넷도 많이 정보가 오픈돼 있기 때문에 시간 단위로도 예를 들면은 오늘 버냉키 연설하는 거 미국 시간으로 오전 10시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체크하시고 좀 그 시향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직접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뭐 누구를 따라하기보다는 어차피 예. 수급에 뭐 기대기보다는 이 조금 더 뉴스 플로우에 관심을 가지시고 혹은 직접 하기 어려우시다면 이런 데서 도움을 얻으셔서 그래서 저희를 차라리 따라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계속 예. 1800 밑에서 저희 분할해서 사자고. 계속 분할 매수 지금 뭐 특히 제가 운영해드린 분은 뭐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물론 한 번에 많이 들어가지 못해서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은 약세장입니다. 명확히 인식을 하셔야 되실 게 약세장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올라가서 배 아픈 것보다는 덜 잃는 게 지금 더 좋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제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어떤 누구를 따라한다기보다 일단 좀 더 시황에 귀를 기울이면 좋겠다. 글로벌 일정들을 조금 꼼꼼히 체크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현 시장 공감대 짚어봤습니다. 네, 내일은 어느덧 금요일이네요. 이번 주 이상합니다. 중간에 한번 쉬고 나니까 내일 곧바로 금요일인데 내일장 전략과 전망을 미리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이진 팀장님, 만약에 오늘 사실 시장의 반등, 외국인들의 매수에도 이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시진 않으셨는데 네. 버냉키 의장이 역시 별 얘기가 없고 만약에 스페인 국채 발행이 잘 안 되면 어떡할까?
일단은 잘 안 되면은 단기적인 하락세가 좀 나와줄 수도 있고요. 물론 잘 안 된다고 해서 물론 어떤 기대감이 좀 더 클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면 그러니까 시장을 좀 좋게 반응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보는 관점은요. 일단 이벤트에 너무 좀 집착을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수급 상황만 봤을 때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 이유 자체는 그런 이벤트들을 아무래도 있긴 해도 너무 크게 신경 안 쓴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기관들 역시 좀 자금을 좀 투입하고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그래서 일단 내일 같은 경우는요.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1850포인트 이상권에 지금 주가가 좀 도달을 한다라면 저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도 언급드렸죠.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주식 비중이 뭐 100%이신 분들은요. 어느 정도 좀 현금화를 시키셨다가 추이를 좀 다시 시켜보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같은 경우도 뭐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이 현선물에 대해서 순매수를 좀 지속을 하고 그다음에 비차익들이 좀 들어온다라면 시장은 뭐 추가적인 상승 좀 충분히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은요. 아무래도 그런 수급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리스크라는 건 한 번에 그러니까 어떤 순간 갑자기 들이닥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선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외인의 현선물 매수 좀 체크를 해주고 그다음에 기관들의 매매 패턴 아무래도 제가 볼 때 시장이 오르면은 차익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시장이 오를 때는 주식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좀 20-30% 정도 현금화를 시키셨다가 다음 주 흐름을 다지시켜 보시고 네. 지금 전략을 좀 다시 짜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맞지 않나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금 확보 후 나중에 제 매수 타이밍 노리기 전략이었는데 사실 앞서서 뭐 김주선 대리님 제가 칭찬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본인이 먼저 하셔가지고 1800에서 이제 분할 매수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 전략이 딱 맞았잖아요. 근데 아까 오늘 많이들 비중 축소하라는 의견을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얘기 좀 해주시고 일정도 좀 점검 다시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너무 좀 과하게 말씀드렸으면 좀 죄송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좀 이제 좀 살피자는 거를 좀 강조를 해드리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일단 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오늘 밤에 이제 버냉키 의장이 좀 연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버냉키의 왜냐하면 지금 양적 완화에 포커스가 맞춰진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부양에 대해서 이미 포커스가 맞춰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되실 것 같고 또 내일 한국 금통위 금리가 있는데 뭐 이거는 동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내일은 사실 지수 자체만 예상하면은 뭐 관망세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합권? 보합권이나 혹은 강보합 정도 그리고 실망 매물이 얼마나 많이 나올 수 있을지는 뭐 그 버냉키 입에 달렸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지 않을 것 같고 평소에 이제 이제 시장에 굉장히 개입하려는 성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급락이 오늘 상승분을 한 번에 반납하거나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히려 이번 주 토요일 날 중국 경제 지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 있어요. 네. 지금 중국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급락의 원인이 또 제조업 지표 부진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제 지표들이 나오는지 토요일에 대한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썩 그렇게 뭐 지수를 굉장히 크게 받쳐줄 만한 크게 오르게 할 만한 요소가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오늘 분할 매도를 하고 있는데 내일 역시도 뭐 10포인트나 20포인트 이상 올라가 준다면은 저는 조금 더 매도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대로는 한 1870 정도까지도 열어놓고 있고 뭐 1900선에 근처에 간다 그러면 조금 많은 부분을 저는 좀 현금을 이 기회를 통해서 또 다시 또 보유를 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지금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내일 뭐 버냉키 입에 달렸겠지만 시장이 한 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추가 상승 시 역시 현금화 얘기 들어봤습니다. 여의도 쪽 전략은 많이 다를까요? 대신증권의 최진 책임연구위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블랙먼데이로 급락했던 분을 이제 낙폭을 거의 다 만회한 오늘인데 경기 부양 기대감 때문에 외국인도 사고 삼성전자가 특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역시 뭐 금일 상승폭이 뭐 오늘 장 초반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낙폭이 과대했었던 업종을 위주로 좀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다면은 장 마감 무렵에는 역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핵심주 위주로 좀 더 상승률이 좀 압축되는 상황을 보여줬었는데요. 일단은 오늘 밤에 있을 이벤트들을 좀 더 점검하는 차원에서 일단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포트폴리오도 일단은 핵심주 위주로 다시 재편되는 움직임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금일 증시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은 유독 속 확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선 반영되었다면 오늘 밤에 있을 버냉키 연준 의장이라든지 스페인 국채 발행 관련돼 가지고는 좀 더 확인하고 넘어가자는 심리가 좀 장 후반에 나타난 것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버냉키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은 미국의 경제 전망과 관련돼서 연설이 있을 예정인데요. 어제 공개되었었던 미국 12개 지역의 경기 판단 보고서인 베이지북에 따라서는 현재 경제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대신에 낙관론을 좀 더 신중하게 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버냉키 연준 의장의 발언 내용과 함께 이에 대한 대응책에 관련돼서 좀 더 힌트를 얻기 위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스페인 은행권 자본 확충과 관련돼서 현재 유럽 국가들의 투자 심리도 역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는 스페인 은행권에 대해서 유럽 국가들의 지원이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반면 오늘 밤에 있을 스페인 국채금리의 발행 성공 여부가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투자 심리에 좀 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시장은 간밤에 있을 이벤트들을 좀 더 확인하고 움직이는 전략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예상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한데 버냉키 입에서는 역시 시산 발언 정도만 나올 것이라는 컨센서스가 많이 있고요. 스페인도 사실 국채 발행 위기의 스페인이긴 합니다만은 물량 자체는 20억 유로로 아주 많은 물량이 입찰에 붙여지는 건 아닌 것 같던데요. 예, 일단은 시장에 관련된 수준이라면은 현재 예상하고 있는 버냉키 연준 의장의 발언이 사실상 크게 특별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현재 그나마 나아진 기대감을 꺾으려는 의지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굳이 안 좋은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있기 때문에 현 상황과 보자면은 단기적으로는 추가 반등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려는 심리, 하지만 버냉키가 설마 시장에 찬물을 끼얹겠느냐. 내일 역시 추가 상승 조심스럽게 타진을 해주셨습니다. 대신증권 최신 책임연구위원회 전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수익률 펀치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가 지난주 이 시간 이 종목으로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한 종목씩 언급을 하셨었는데요. 일주일 지난 지금 얼마나 수익이 났을지요. 월요일날 개파락이 있어서 약간의 타격이 있지 않았을까요? 결과부터 한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수익률 펀치 대결 일주일간 우리 홍희진 팀장님의 금호석유와 김주선 대리님의 삼성 SDI의 대결이 펼쳐졌었죠. 자, 누가 이겼을까요? 예, 역시 삼성 SDI 전략이 좋았습니다. 김주선 대리님 축하드릴게요.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전략도 맞고 종목 전략도 많고 약간 하반 경직 덜 빠질 거다 했는데 아주 유효했네요. 근데 지금 종가상으로는 마이너스로 표시되는데 제가 축하받을 입장 아닌 것 같고요. 종가에 과연 얼마나 잘 파졌을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도 사실 장중에 고가는 5,000원 갔었고 15만 6천원까지도 갔었거든요. 그래서 좀 단기 수익만 보고 좀 파신 분들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종가까지 두고 보신 분들한테는 제가 그렇게 잘 말씀드린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할까요? 삼성 SDI 이제 다시금 지난주 이 시간 정도 가격으로 들어왔잖아요. 예, 일단은 지금 오늘 급등해서 빠졌던 부분이 다 이제 같이 왔지만은 여전히 제가 삼성전자에 관한 부분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를 하고 싶습니다. 외국인들 오늘 5천주 별로 많지는 않지만 들어왔고 기관들 매도가 있었지만은 계속 꾸준히 가격대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15만 원 초반 정도에서는 되게 작은 수익임에도 불구하고 단기 매매를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오늘은 사실 수급이 삼성전자 쪽에 너무 일방적으로 쏠리는 바람에 이쪽으로는 좀 부각을 사실 많이는 받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항상 그랬거든요. 삼성전자가 많이 간 후에는 그 다음에 삼성에 관한 부분은 삼성전기나 SDI 같은 부분이 따라갔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15만 원 초반 싸게 사실 수 있다면 더 좋겠고요. 15만 원 초반에서 15만 원 중반이나 후반 정도를 이제 단기 트레이딩 구간으로 설정해 놓으시고 하신다면은 약세장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덜 잃으면서 수익이 나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실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전히 트레이딩 대상으로 유효하다 SDI 의견이었고 금호석유 홍희진 팀장님 기관 따라하기 그렇죠. 어떻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완전 좀 당했는데요. 일단 목요일까지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았던 부분이 금요일날 저녁에 한순간 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발 고용지표 악화죠. 예, 그게 나오면서 아무래도 유가가 폭락한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가가 폭락이 나오면서 지금 정유업종이나 석유화학 업종 상당히 좀 부정적인 흐름이 좀 나와 주었는데
있었는데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수급 악화가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 상당히 좀 약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전고점 수준에 뭐 삼성전자는 뭐 전고점을 뛰어넘어 버려서 21선에 확실한 안착이 좀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금호석 같은 경우도 뭐 전고점 수준, 그러니까 지난번 말씀드렸던 가격대 11만 8천 원 정도까지는 오늘 좀 회복을 해 주었어야 그래도 시장은 좀 따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11만 원권 밑에 있으면서 아직까지도 또 음봉이고 부정적인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수급이라는 게 그렇죠. 어느 순간 갑자기 좀 변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니까 지금 경기 자체가 여기서 뭐 추가적인 악화가 나오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지금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부분은 6월달 한 달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자원개발주도 그렇고 상품 관련주 같은 경우는 6월달 한 달이 어느 정도 조금 좋아지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하반기 주가 상승이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닌 거냐, 이제 그 부분이 좀 판가름이 날 것 같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은 뭐 수급적으로 굉장히 좀 좋지 않고 그다음에 업황적으로는 물론 좋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죠. 근데 이제 오늘도 실질적으로 봤을 때 기관들이 한 7만 주 정도 물량 들어왔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도 일단은 10,000주 정도 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힘이 좀 약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시장의 상승이 조금 있고 난 뒤에 그다음에 긍정적인 뭐 지금 양적 완화가 뭐 실질적으로 저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화학업 중에는 뭐 자원 관련 상품 관련주들에서는 단기적인 좀 반등을 좀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갖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좀 박스권 매매를 좀 하시는 전략, 그러니까 10만 4천 원이 종가상의 이탈 시는 매도하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목표가로 설정해드렸던 박스권 상단 12만 4천 원까지는 좀 보유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금호석유 여전히 깨지진 않았기 때문에 박스권 매매 가능하다. 목표가 12만 4천 원 불러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두 분의 또 한 번의 대결을 펼칠 종목들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부터 해볼게요. 네, 김주선 대리님은요, 삼성 SDI에 이어서 오늘은 대한항공을 준비하신 모양이고요. 홍희진 팀장님은 네, FPCB 업체 휘는 쪽 인터플렉스를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네, 김주선 대리님의 대한항공 추천 사유부터 듣고 싶은데 유가 하락도 당연히 그 이유 중 하나일 것 같아요. 그렇죠. 1분기에 굉장히 이제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그 이제 좀 안 좋은 모습을 계속 보였던 게 대한항공입니다. 근데 제가 차트를 먼저 보여드릴 게 그 WTI 그 유가부터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린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대한항공은 사실은 여러 가지 얘기들 뭐 런던 올림픽 특수 얘기도 제가 넣긴 넣었지만은 사실은 유가 추이 하나만 보고 투자를 해도 될 만한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네. 왜냐하면 유가에 너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회사입니다. 유가에 따라서 이제 마진 구조가 그냥 앉아서 달라지기 때문에 서부 텍사스 중지를 WTI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지금 차트상 보시면은 100불이 이제 붕괴가 되고 지금 이제 6월 4일 날 81불까지 가고 그 어제 거래에도 그 윗골이 달고 또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이렇게 경기 부양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물론 그 주식시장 위험자산 쪽이 또 다시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은 유가가 단기간에 90불 이상 이렇게 회복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일단 다음 분기에 대한항공이 1분기보다 확실히 좋아지는 거는 확실해 보이고요. 거기다가 지금 또 이제 성수기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쵸. 휴가철 다가오고 있고 뭐 런던 올림픽도 어쨌든 간에 가장 마진이 높은 지역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그쪽에 대한항공 쪽 분명히 뭐 이야기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대한항공 차트를 그러면 중간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그 지금 오늘 역시 지금 별로 오르질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이렇게 뭐 IT나 자동차에 비해서는 크게 움직이는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네. 소폭 오르는데 그쳤지만은 이제 저는 일주일 후를 바라보고 싶거든요. 일주일 후를 바라본다면 과연 지금 오늘 올랐던 주식들이 계속 이 같은 탄력성을 일주일 후에도 유지할 것인가 했을 때 저는 뭐 그렇게까지 그 아까도 안도랠리 말씀드렸지만은 네. 계속적인 추세적인 상승을 이루기는 힘들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은 상대적으로 부진했지만은 오늘은 사실 수급은 외국인이 한 2만 주 정도 들어왔거든요. 기관에서는 한 4만 주 정도 매도가 나왔지만은 그래서 오늘은 상대적으로 못 올랐지만은 일주일 후에는 지금보다 좀 위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대한항공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뭐 일주일 목표가를 한 5만 원 근처, 5만 원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일단 편입 기준은 저희 종가로 잡기 때문에 종가로 편입 기준을 말씀드리고 손절가도 좀 말씀드려야겠죠, 당연히. 네. 4만 5천 원 정도 강력하게 지금 최근에 최근에 지지를 구축하고 있는 4만 5천 원 정도면은 뭐 단기 바닥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또 뭐 일주일 보고 추천을 드렸지만은 지금 되게 뭐 저는 이제 사실 ETF로 많이 말씀드리지만은 좀 길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충분히 뭐 많이 사도 길게 보신다면은 좀 강하게 살 수도 있는 종목 아닐까
좀 그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궁금한 게요. 5월 달에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좀 반등 시도해서 21선을 뛰어넘었다가 48,000원까지는 갔었는데 다시 되밀렸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48,000원 조금 뛰어넘을 수 있을지 짧게 한 말씀. 충분히 거기서 밀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사실 목표가로 5만 원 말씀드렸지만은 뭐 그 정도 근처에서 좀 근처까지는 그래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제가 1,000원, 2,000원까지 1,000원 단위까지는 솔직히 그 정도를 말씀드리기에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 정도는. 그래서 네. 그 정도 뭐 대략 그 정도 그게 네. 머리일 수도 있고 어깨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 정도 선이면은 그냥 좀 마음 편하게 매도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유가 하락의 수혜주 대한항공. 이번에 홍희진 팀장님의 인터플렉스 얘기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삼성전자가 굉장히 좀 강했습니다. 관련 부품주들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던 걸 확인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일단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FPCB겠죠. 핸드폰 부품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필수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양 매출도 상당히 좀 큰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애플에 대한 매출 비중도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두 축이겠죠. 두 축이 상당히 좀 잘 나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출 지금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직원들이나 이런 부분,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엄청나게 일이 조금 고되게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야근들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계시기도 하고, 그만큼 수주를 많이 받고 예, 해서 물량이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신인입 직업들도 많이 뽑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본다면 회사가 그만큼 현재로선 좀 잘 나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갤럭시 S3에 대한 출시 기대감 또한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IT와 뭐 자동차로 좀 압축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분간 뭐 지금 IT 관련 부품주라든지 자동차 관련 부품주에 대한 관심도 꾸준하게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지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히 좀 언급드리자면요, 121선이 상당히 좀 잘 지켜주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지금 W자 패턴으로서 쌍바닥을 좀 찍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는 좀 약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 자체가 조금 더 탄력이 좀 둔화가 됐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지금 W자 패턴을 보이면서 48,000원 라인을 지지를 좀 잘해주고 있죠. 예, 그런 상태로 봤을 때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는 충분히 매수가 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매수 가격을 제가 좀 설정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초가로 지금 매수했다가 상당히 좀 안 좋은 결과를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52,000원 정도 좀 조정이 나온다면, 그러니까 갭이 좀 메워지면 아무래도 그때 좀 접근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52,000원 정도를 일단 1차적인 매수가로 지금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한 주 동안의 목표가 자체 6만 원 상당히 좀 높은 가격일 수도 있지만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61선을 뛰어넘은 다음에 6만 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초단기적인 매매를 하실 분들은 52,000원에 체결이 됐다면 61선 정도 1차 매도를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설정해드린 가격이 6만 원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손절가 가격 같은 경우에는 W자 패턴이 무너지는 시점이겠죠. 아무래도 이 W자 패턴이 완성이 됐는데 이게 무너지면 아무래도 그림 자체가 틀어져 버리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와질 수가 있기 때문에 48,000원이 종가상으로 이탈하시는 그때는 전량 손절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맞지 않나. 그래서 갤럭시 S3가 이제 21일부터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인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대감이 서서히 좀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시장도 이제 안정이 되면은 가장 먼저 오를 수 있는 종목 자체 삼성전자고, 삼성전자 가면은 이 종목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반드시 기억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전자의 수익률을 또 쫓아갈 것이다. 인터플렉스 설명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우리 김주선 대리님 수익률이 은근히 우리 홍희진 팀장님을 앞서고 있어서 다음 주 수익률 결과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뒤집기가 가능할까요? 오늘 종목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립니다. 네, 수익률 펀치 일주일간 향후 대결 종목입니다. 김주선 대리의 대한항공이냐, 아니면 홍희진 팀장의 인터플렉스냐. 먼저 홍희진 팀장님의 인터플렉스 설명부터 들어보면요. 삼성전자 이후에 수익률 따라가기 가능할 것이다. 121선에서 저점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종가상 48,000원 이탈 시, 그리고 W장 쌍바닥 그려주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약간 눌리면 사자 52,000원, 목표가는 약간 높아 보이지만 6만 원까지 불러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주선 대리님의 대한항공 보면요, 뭐 다른 호재들도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 유가 하락에 따른 수익성 개선을 펀치 종목으로 꼽으신 가장 큰 사유로 꼽아주셨고요. 시초가 매수, 목표가는 일주일 정도 5만 원 자신해 주셨습니다. 손절 가격은 45,000원으로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대한항공이냐 인터플렉스냐 수익률 대결 결과는 다음 주 시간에 공개됩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가 투자전략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주제는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3가지 비밀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밀을 어디에서 언제 들을 수 있냐고요? 오늘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 하이투자증권 송파지점이라고 하니까 시간 있으신 분들 꼭 한번 들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옵니다. 고맙습니다.